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랑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에서 보셨다시피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해당 집을 사실 매수인 모두가 보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에 보통 현금으로 집을 들어가서 사는 경우보다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을 받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을 모르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그리고 이 집을 매수할 매수인도 다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질권 설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또 하나, 채권 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신원이 조금 불특정하다 혹은 변수가 있다라는 분들은 채권 양도 통지서에 승낙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약해드린 분도 임대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건 아닌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채권 양도 통지서에 승낙을 하는 그 동의서를 임대인 임차인이 다 작성을 해서 제출했어야만 하거든요. 이 보증보험을 들 때. 이런 경우처럼 채권 양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면서도 낯익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건 이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이 보통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질권 설정이라든지 채권 양도 통지가 보통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질권 설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지는 거,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하죠? 담보. 네, 저당인데요.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가장 흔하게 있는 물권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흔하게 부동산 계약을 하면 보실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는 근저당인데 보통 소유주한테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하는 거고, 세입자가 임차 보증금이라는 채권 혹은 동산 이런 것을 담보를 잡아서 은행에서 세입자의 신용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임차 보증금을 가지고 담보를 잡는 거예요. 자, 이걸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세입자가 돈을 제대로 못 갚을 수도 있고 혹은 주인이 제대로 돈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채권자가 은행이겠죠.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게. 채무자, 그러니까 세입자, 대출을 받는 사람, 채무자 등이 제공한 이 재산이나 동산 재산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이제 질권이라고 합니다.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설명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처럼 이 질권도 설정을 하면 은행에서 은행 돈을 세입자의 보증금 명목으로 세입자한테 빌려줬죠. 세입자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집을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임대인한테 알려줘야겠죠. 질권 설정 통지서라는 걸 이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지는 임대인이 질권 설정 통지서가 오면은 이 내용이 보통 뭐라고 있냐면 어디 은행입니다. 세입자 누구누구께서 돈을 얼마를 빌리셨습니다. 대출을. 이거를 전세 보증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돈을 반환하실 때요, 이 세입자한테 돈을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대출을 얼마 받았으니까 이 대출금을 은행에 먼저 반환해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게요.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갑니다. 세입자가 자기 돈 2억이 있고 대출을 3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3억을 은행에서 이 질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돈 3억을 세입자 대신해서 빌려주는 거니까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돈을 돌려줄 때 세입자한테 5억을 주지 마시고요, 은행에 3억을 반환을 먼저 해주시고 세입자한테 2억을 주세요 라는, 이게 이제 질권 설정이에요. 임대인한테 반드시 통지를 하고 이제 내용을 증명한다 해서 내용 증명이죠. 꼭 소송 가기 전에 보내는 게 내용 증명이 아닙니다. 이제 공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 내용 증명인데 내용 증명을 보내게 돼 있고요. 질권 설정은 아무래도 동산이나 재산권에 잡는 거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잡지 않다 보니까 등기부엔 나오지 않겠죠. 남진 않지만 임대인이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상 오늘 주의사항을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그리고 이 집을 매수할 매수인이 세를 끼고 산다. 이럴 때 만약에 전세 보증금 5억을 안고 있어요. 지금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반환할 때 세입자한테 5억을 다 반환해 버렸어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럼 세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예를 들면 은행에 돈을 3억을 안 갖고 자기가 그냥 그 돈을 받고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질권 설정했으니까. 그럼 돈을 누구한테 청구하겠어요?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세입자한테 보냈는데요,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전 분명히 얘기했죠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세입자가 질권 설정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반환할 때 이 내용을 승계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승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이 그 내용을 모르고서 보증금 5억 껴있으니까 5억을 세입자한테 주면 되겠지라고 하고 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앞선 경우처럼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고 집을 계약하는 분들은, 매수하시려는 분들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계약하는 계약서
다음에 확인 설명서라고 해서 3장짜리 종이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9번을 보면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차보증금 얼마가 들어있고 임차보증금 얼마 중에 금액 3억 원, 예를 들면 금액 3억 원이 질권 설정이 돼 있으므로 3억 원을 은행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줘야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 세입자한테 돈을 보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세입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써버리면 결국엔 채무자는 자기죠. 본인이 채무자인데 이 돈을 갚지 않고 파산해도 상관없어. 해외로 도망갈 거야. 이렇게 해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나쁜 세입자가 없어야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질권 설정에 대한 내용이 대출이 들어가면은 얼마가 질권 설정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통지서가 은행에서 온다면 이런 대출을 받았구나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집을 팔 때도 이 내용을 승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채권 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채권 양도는 또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달라요. 뭐냐면 은행에서 아까처럼 예를 들게요. 보증금 똑같이 5억이고 은행에서 3억을 빌려주고 세입자가 자기 돈 2억을 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채권 양도는 뭐냐면요. 임차인에게 반환을 원래 해야 되죠. 보증금을 주인이.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주인이 세입자한테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채권 양도 승낙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세입자보다 먼저 이 보증금 전액을 다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받고 나서 이 5억을 다 받고 그런 다음에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뗄 거 경비 혹은 수수료 이런 것들을 떼고 남은 돈, 그러니까 대출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채권 양도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3억을 대출을 받았더라도 5억 전체를 은행에 보내고 은행이 5억을 갖고 이 3억을 빌린 거에서 본인들이 3억을 가져가고 2억에서 경비들을 빼고 그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권 양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한을 똑같이 우선하여 변제받는 건데 보증금 전액이냐 질권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만 다시 반환하느냐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이 채권 양도를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한테가 아니라 은행한테 전부 다 양도를 하고 은행에서 옛날에 계약할 때 동의를 받았으니까 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면 돈을 받고 나서 세입자한테 남은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채권 양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 질권 설정의 경우는 세입자가 빌린 대출금만 주인이 은행에 반환하는 겁니다. 3억을 빌렸으면 3억만 반환하는 거예요. 2억은 세입자한테 반환하겠죠. 근데 이 채권 양도는 이 5억 중에 3억을 빌렸더라도 5억을 다 일단 채권을 은행에 보내고 은행에서 정리해서 나머지 돈을 세입자한테 준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채권 양도 같은 경우는 대출 채권 서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매수인도 이 내용들을 승계받을 때 이 서류들을 좀 같이 첨부해주면 계약서에 굉장히 좋고요. 특약 한 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매매 시에,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집을 파는 거죠. 전세가 들어있어요. 아까처럼 질권 설정 혹은 채권 양도가 있다. 이렇다면 반드시 특약을 써줘야겠죠. 모든 지위와 권한을 승계한다라는 기본적인 법조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임차인 보증금 5억 원 중에 대출금 3억은 질권 설정으로 금액이 되어 있고 질권 설정으로 어디 은행에 반환하고 차액 2억은 임차인 명의 본인 지정 계좌 어디로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써주는 것이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임차인한테도 훨씬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래서 이 특약을 꼭 그렇게 써주시면 좋다.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매매할 때도 그냥 세를 끼고 매매하더라도 이 질권에 대해서 혹은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따로 적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냥 일반 대출이 아니라 이런 질권 설정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보증을 해야 되거나 채권 양도 통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내용을 꼭 승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요지입니다. 왜 큰일 나겠어요?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반환을 해야 되는 반환의 주체가 은행인데 은행이 아니라 세입자한테 돈을 다 보내버리면 세입자는 계약 끝나고 나갔는데 그럼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혹은 매수인이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약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만기 전에 퇴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도 어쨌든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니까 목적물을 변경하더라도 이 집에 대한 질권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환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반환을 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이 갈 겁니다. 양도 통지가 갈 겁니다. 질권 설정 내용이 내용 증명 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임대인의 경우에는 괜한 거부감이 들고 괜히 싫고 이럴 수 있는데 물론 반길 내용은 아니지만 반환받을 주체가 은행이고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줬으니 알아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 보통 임차인들이 매덕을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서민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해 보낸다는 내용 증명이구나 라는 내용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권 설정이든 채권 양도든 대출을 한다 이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앞선 문구가 뭐죠? 그렇습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라는 내용들을 대부분
쓰잖아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대출이. 왜냐면 일단 임대인의 집을 담보로 그 보증금을 내는 거고 또 그 보증금을 담보로 질권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의 집 자체가 동의를 하지 않고 대출에 혹은 대출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담보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질권 자체 설정이 되질 않죠. 임차 보증금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두서없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의미가 생겼다라는 걸 알아두시라고 제가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중에 한 80%만 이해하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큰 거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도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